네, 한 명의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싼다! 자, 저희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고 보기를 6개 드리는데 5남매 여러분들이 정답 하나만을 남겨두고 틀린 답을 싹싹 지워주시면 성공입니다. 언더스탠드? 강균성? 아닌 답을, 틀린 답을 지어내시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럼 사오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네. 가볼까요? 자리 배열을 또 하고 아니, 가시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리 배열 해야 됩니까? 정말 오늘 파격적인 일이죠. 예. 장동혁 동생을 2번째 자리에 앉히고 예. 강균성 동생을 맨 아래로 내립니다. 아니 나오자마자 바로 강등되나요?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결과 파격적이네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파격적으로? 예. 네. 윤정희 동생이 제일 윗자리로 올라갑니다. 오. 그럼 가운데는 정확하고 누가 가나? 슬기롭거든요. 제 가운데. 오. 자, 중심을 잘 잡고 잡아요. 있어요. 자,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딱 한 달.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중순에 태어난 아기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잘 견뎌냈고 그런 아기가 엄마는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인 9월. 아침 저녁이면 제법 쌀쌀한 것이 슬슬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듯도 한데 한풀 꺾인 기온 때문에 집안에도 약간은 찬 기운이 감돕니다. 이윽고 엄마는 아기가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실내 온도를 살짝 올리고 아기의 옷도 여러 번 겹쳐 입혔습니다. 이제 안 춥지? 그리고 몇 시간 후 밥 시간이 돼 엄마는 아기 방을 다시 찾았는데 바로 그때 아기에게서 나는 쉰 냄새. 얘한테 왜 이렇게 신나게 나지? 게다가 아기의 피부에 돋아난 좁쌀 크기의 발집. 이마를 만져보니 10가지 나는데 쉰 냄새와 피부 발집 그리고 열. 대체 아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두꺼운 옷으로 인한 탈수열, 피부 긁음으로 인한 농가진, 바이러스로 인한 경부 림프선염, 세균으로 인한 결막염, 화학성 섬유 접촉으로 인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절기 일교차로 인한 폐렴. 선택 지워야 산다. 아이에게서 흰 냄새가 나요. 자,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개 중에 과연 어떤 이유로 저런 증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수학에 들어주시고 강균성 씨부터. 피부 긁음으로 인한 농가진. 너무 어린아이라 긁을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긁을 힘이 없다. 역시 그 상황을 잘 보신 거예요. 자, 과연 그것도 의미가 있네. 지우기 성공일까요? 괜찮아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아이가 그 신생아는 긁을 힘이 없죠. 네. 자, 장동영 씨. 장동현 씨. 제가 어려운 거 하나 지우겠습니다. 네. 세균으로 인한 결막염. 자, 강기성 씨 전화기 편하게 받아주세요. 그거는 무전기잖아요. 그거는 전화를 좀 편하게. 이렇게 자신 편하게 있다는 받으니까요. 예. 이게 밀가루 옆으로 많이 나가서 제대로 맞으려고. 오, 자신 있다 이거죠. 형을 믿으니까. 아, 전화기 사이즈가 본인의 그 얼굴 형태보다 굉장히 크게 지금. 그렇군요. 세균으로 인한 결막염.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이거 떨려. 진짜 떨려. 조영기 씨. 큰형님에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어 나가다 보니까 원인이 이게 좀 상상이 좀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살살 오네. 와. 이렇게 되면은 나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고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로 이제 침을 한번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 인한 경부 림프선염. 요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우리 맡겨야지. 떨렸어요. 자, 떨리고 하나하나 지어 나가면서 그 아이가 같아, 이거.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원인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 씨, 환절기 일교차로 인한 폐렴.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힘들게 왔습니다. 힘들게. 어떡해. 아 이렇게 자. 되면 뭐 쉬워졌어. 두꺼운 옷과 화학성 섬유 접촉. 자, 두 개가 남았네요. 왜냐하면 옷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옷이 문제라고 그럼, 생각. 왜냐하면 이거는 어린 신생아는 배내 쪼가리를 누가 나이롱으로 입혀. 그렇죠. 100% 다 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쉽네. 쉽죠. 아, 그래요. 할게요. 화학성 섬유 접촉으로 인한 아토피성 피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아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셨어요.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쉰 냄새와 피부 발진 그리고 열. 대체 아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답은 바로 두꺼운 옷으로 인한 탈수열입니다. 흔히 아기들은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껴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체온 조절 기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너무 덥게 싸두는 경우는 체온이 조절되지 않아 가지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탈수가 생기기도 하고 땀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 나이가 어릴수록 어른보다 많은 열을 만들고 따라서 어른보다 체온 역시 높은 것. 게다가 갓 태어난 지 4주 미만인 신생아는 어른에 비해 피부 조직이 생겨서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한 탓에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열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생아 일과성 열이라고도 하는 신생아 탈수열. 아기의 몸이 뜨거워져 땀을 심하게 흘려 탈수가 일어나고 열까지 나는 증상으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난방이 잘 된 차 안에서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나 밀폐된 차 안에 햇볕이 직접 비치도록 아기를 두었을 경우 등에 아기의 몸이 뜨거워져 탈수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후 1개월까지의 신생아뿐만 아니라 생후 2, 3개월까지도 비교적 위험 시기이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높은 열로 인한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잘못된 옷차림만으로도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데 먼저 제작진은 실내 온도에 따라 주부들이 아기 옷을 어떻게 입히는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기 인형과 각종 아기 옷을 방 안에 두면 실험 준비 완료. 실험에는 두 젊은 주부가 참여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아기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현재 방 안의 온도는 섭씨 20도. 아직 아기가 없는 주부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방 안의 온도가 어떠세요? 서늘하고 시원해요. 자, 지금 온도에 적합하게 아기 옷을 입혀보세요. 제작진의 주문에 따라 아기 인형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하는 주부. 먼저 긴팔 레이를 위아래로 입히고 그 위에 베넷 가운을 덧입히고 또 우주복까지 입힌 다음 마지막으로 이불을 덮으면 마무리. 다 입히셨나요? 네. 왜 옷을 그렇게 입히셨어요? 애기한테는 좀 서늘하고 추울 것 같아서요.
이번엔 똑같은 섭씨 20도의 방 안에 실제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들어옵니다. 지금 방 안의 온도가 어떠세요? 좀 썰렁한데요. 이윽고 아기에게 옷을 입혀보라는 제작진의 주문을 듣고는 준비된 아기 옷의 두께를 꼼꼼히 살피는 아기 엄마. 그러더니 먼저 우주복을 입히고 그 위에 긴팔레이의 상의를 덧입힙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엄마는 총 2겹의 옷을 입혔습니다.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어른이 썰렁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아이들은 더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입혔거든요. 아기가 없는 주부와 달리 아기 엄마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옷을 입혔는데, 자, 그렇다면 선생님,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20도 되는 온도는 어른한테 좀 썰렁하게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에서는 아이를 옷을 입힐 때 속옷 입히고 거기다 겉옷 입히고 게다가 우주복 입히고 또 입히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두꺼운 담요까지 싸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16도 되는 추운 온도라면 몰라도 20도는 원래 신생아한테 권장되는 방온도입니다. 따라서 이 온도에서는 최소한의 보온과 통풍이 되게끔 옷을 입히면 됩니다. 특히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신생아 1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서는 배내 쪽으로 입히고 복부 덮어주고 얇은 이불 1개 정도 가볍게 덮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후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의 경우도 통풍 잘 되는 7부 상하이 입히고 가벼운 우주복 입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이 아이처럼 엄마가 옷을 몇 겹을 입히고도 이불까지 덮어주면 아이들한테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실내 온도 섭씨 24도. 지금 온도는 어떠세요? 예, 딱 좋네요. 자, 그럼 지금 온도에 맞게 아이 옷을 한번 입혀보세요. 제작진의 주문을 듣고는 아직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주부가 옷을 고르기 시작. 그리고는 먼저 배내 쪼고리를 입히고 그 위에 반팔 레이를 덧입히고 그 위에 또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이렇게 총 3겹의 옷을 입힌 주부. 다 입히셨어요? 네. 자, 왜 그렇게 입히셨어요? 저한테는 딱 좋은데요. 애기한테는 좀 서늘할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섭씨 24도에서 아기에게 3겹의 옷을 입히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아기의 적당한 실내 온도는 20도부터 한 25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아기 옷은 사실 한 겹 정도만 입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정도 온도에서는 위아래가 연결되는 두꺼운 외출용 우주복 같은 것은 가능하면 삼가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체온이 높은데 여기에 통풍이 잘 안 되는 우주복을 입혀가지고 전신을 꼭꼭 쌌을 경우에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쌓여서 땀나고 땀띠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를 섭씨 28도에 맞추고 실제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행동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따뜻해요. 자, 아이는 어떻게 옷을 입히면 될까요? 아이는 좀 시원하게 입히고 싶어요. 이윽고 얇은 반팔 레이를 집어들고는 인형에게 입히는 아기 엄마. 다 입히셨어요? 네. 자, 왜 이렇게 입히셨어요? 제가 좀 덥다고 느끼는데 아이들도 더 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입혔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아기 엄마가 제대로 옷을 입힌 건가요? 28도면 아가에게 확실히 더운 온도입니다. 그렇다고 옷을 안 입히면 안 됩니다. 아가들은 열이 쉽게 오르기도 하지만 체온을 금방 뺏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땀 흡수가 잘 되는 100% 면 얇은 옷 1겹 정도 입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에게 탈수열이 일어났을 땐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 걸까요? 되게 신나는 듯이? 순아. 아기에게서 쉰 냄새가 나고 땀띠가 발견되며 항문 체온 섭씨 38도 이상, 구강 체온 섭씨 37.8도 이상이라면 탈수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아기에게 탈수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후 1개월 이전의 아기에게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소아과로 향하십시오. 생후 1개월 이상 된 아기라면 우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다음
아기의 옷을 한 겹 정도로 가볍게 입히십시오. 만약 옷을 가볍게 입혀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차가운 물로 아기를 마사지하는 것은 절대 금물. 혈관이 수축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하루 중 기온이 낮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아기의 체온 역시 하루 중 가장 낮습니다. 실내 온도가 떨어지기 쉬운 이 시간에는 고온이 원칙. 기온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하루 중 아기의 체온이 가장 높을 때, 이때는 실내 온도도 올라가기 쉬우므로 아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 20도에서 25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온도 못지않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건 역시 필수. 체감 온도, 어른과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내에서 그 잘못된 옷차림만으로도 아이가 그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TV를 보고 계신 그 어머님들이 예,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서늘하다고 느낄 때 아이를 이렇게 해주면은 추워하는 거보다는 그렇죠. 뜨뜻한 거는 손해볼 게 없겠다는 심리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아이는 아이에 맞는 방법 네. 저희들이 취하면 좋겠습니다. 네, 야, 지워야 산다를 모처럼. 아니 정말 이번에는 그동안 지워야 정말 산다에서 몇 주 만이에요, 고비를 이거. 계속 잘 넘겨서 끝까지 성공했어요. 몇 주 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자꾸 그 첫 문제 김 씨께서 그러게, 보행기. 보행기 그거 입 조심 조금만 하셨으면 제가 퍼펙트로 가는 건데 아깝네요. 자리 배치 또 다시 하셔야죠. 그냥 가도 괜찮고. 그냥 가고. 그냥 여기 좋습니까? 뭐 매번 자리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주십시오.